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기호스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새벽 3시 22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성델타테크, 제가 사실 이 종목은요, 지금 이 시간에서 11만 1,100원에 움직이고 있죠. 그죠? 자, 오늘 전략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그 깊이 있게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드리기 위해서 도와드리곤 있습니다만, 제 어떤 이 진심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일어났을 때 분명히 긍정과 부정의 시나리오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크게 상승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요 부분에서 한 번 더 접근하시죠. 피해야 됩니다. 이런 영상들을 계속 찍어 왔었어요. 그리고 이날도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분명 22만 주에 대한 종가 배팅은 이 가격을 허용치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라고 해서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전심이 잘 느껴지지 않은 것도 같고요. 자,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볼을 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은 과거와 똑같은 동일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신성 ST, 신성 일렉트로닉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분명히 주가를 급등시킬 겁니다. 다만 그 이전까지는 주가의 변동폭을 이용해서 긍정과 부정의 이슈들을 끄집어내면서 과거의 사건을 호재로 악재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갈 겁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도 상세히 전부 다 일러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주식타자 안교수가 새벽까지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데 파이팅! 여러분도 파이팅이라는 의미로 제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파이팅이라고 달아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간에서 반응했던 부분, 그죠?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었죠? 맞습니다. 퀀텀 에너지에서 지분 투자, 그죠? 이 유상증자 과거에 투자했다 말았다 이 이슈가 있었죠. 자, 기사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신성델타테크 작년 12월에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40억 원을 투자했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걸 보면서 느끼시는 사실 없으세요? 그죠? 지금의 이 확정적인 멘트는 장 끝나서 나왔는데 시간에서 올랐죠. 지금은 어떤 구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만큼의 빠른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기사를 알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뭘까요? 이들의 의도는 과거처럼 똑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사실 뭐 퀀텀 에너지에서 80억을 투자했다. 막 이런 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작년 1월 투자했던 사실은 알려졌으나 정확한 투자 금액은 알려진 바 없다. 루머로 끝나는가 싶더니 80억에서 40억. 결국은 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란 신성델타테크가 맞다. 40억이다. 이런 이슈를 등장시키죠.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어떠한 패턴을 가고 있냐면 이들의 의도는 하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죠? LK99에서 황을 섞은 물질. 과거에 이 물질이 사실 초전도체가 LK99였잖아요. 황을 섞은 PC4소스를 3월 4일에 있었던 김현탁 박사의 미국 물리학회 기조연설 주가를 여기까지 끄집어내고 그리고 나서 과거처럼 뭐죠? 긍정과 부정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면서 진위 여부가 판단이 될 때 그때까지는 위아래 변동성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없었던 사실일까요? 아니죠. 콜먼 박사의 의견, 초전도 논문의 철회, 아니다, 기다, 계속 연세대 논문, 중앙대 논문, 그죠? 계속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잖아요. 근데 제가 했던 말은 하나였죠. 과거와 똑같은 흐름을 보입니다. 그죠? 최근에 있었던 이슈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초전도체에 대한 부정을 하죠. 감추고 갈라서고. 어디서 봤더라? LK99 너무 닮은 스타, 미국 스타의 과학자의 몰락입니다. 그죠? 언제 나왔죠? 13일 날. 안 좋은 소리를 또 끄집어내요. 그죠? 그럼 안 좋은 소리를 끝나나 했더니 또 어떤 식으로 나오죠? 이게 나오죠. 미국 국립연구소 자연광물서 비재래식 초전도체 물질 발견. 그 다음날 긍정과 부정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주가의 등폭을 반복한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퀀텀 에너지의 지분, 그죠? 이 부분은 여기서 등장을 했었던 부분이다. 진위 여부만 판단하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 끄집어내는 거다. 그죠? 자, 결국은 똑같은 이론을 반복하고 있다는 건데 우린 이걸 어떻게 이용하면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해야 되는데요. 이따 제가 이 부분의 영상을 찍었던 거 다 보여드릴게요. 그들 머리 위에서 노는 전략을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 이겁니다. 신성델타테크를 가만히 놓고 보면 봐요. 어디서 이런 그림이 나오죠? 합병결정이라는 그림이 나오죠. 누구와요? 2월 28일 날짜로 신성 일렉트로닉 자회사를 하나 끄집어내죠. 언제죠? 2월 28일이면 3월 4일이 이전이죠. 그리고 임원의 매도를 등장시키죠. 임관원이라는 사람. 과거와 똑같네요. 그죠? 누구죠? 고목델타 화공의 매도와 임직원의 매도.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나와요. 유상증자 결정. 누구죠? 신성 ST.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느껴야 될 사실은 하나일 것 같은데요. 뭘까요? 아, 이론대로 움직이고 있구나. 저는 초전도체가 기다 아니다라는 걸 예측하고 싶지도 않고 예측하지도 않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이야기는 여러분들께 주가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그죠? 그 부분을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이 영상을 찍는 사람의 어떠한 최소한의 도덕적 마인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자, 과거와 똑같이 신성 ST의 상장권을 재료를 이끌어내면서 신성 ST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올랐던 것처럼 한 번의 트리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손 놓고 있으면 오를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뻔히 보이는 납지를 이용해서 손실폭을 축소화시키고 이 부근에 갔을 때 전량 매도하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평가금에 갔을 때 본전치기 장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30만 원 넘어가는 평가액을 만드는 겁니까? 평가액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시장을 보는 눈, 이 종목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어느 부분에서 우리는 접근해야 되고 그들의 논리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작년 7월 16일부터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펀드맨 생활을 그만두고 나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영상을 통해서도 시장을 볼 수 있는 눈에 대한 부분을 길러드리는 어떤 공부를 시켜드리고 있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영상을 이어가기에 앞서서 혹시나 지금 현금을 보유하시지 못한 분들은 저는 그냥 들고 가야겠네요.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현금을 일정 부분 보유하신 분들은 특정일만 거래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흐름을 반복적으로 이어나고 있는데 LK구구라고 하는 부분이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자회사를 상장하면서 끌어올리기 전에 누가 올랐죠? 진위 여부를 하기 위해선 누가 필요했다고 했죠? 황산납이죠. 자, 지금도 진위 여부가 안 나왔죠. 똑같은 흐름을 반복적으로 이어나고 있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느껴지는 거 없어요? 작년 8월에 LK구구 국내 재현을 하기 위해서 황산납 수급이 어렵다. 2주 이상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나왔죠. 이번에도 역시나 진위 여부를 판단했을 때는 황산납 관련주가 오르겠죠. 이게 바로 과거와 똑같은 패턴을 갖는다는 거예요. 저는 초전도체를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럼 황산납 관련주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 검색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을 51,100원일 때부터 이 세력주 포착 사이트를 통해서 6개월 전에 영상을 찍어드렸어요. 저 개인 채널도 지금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주식 타짜 안교수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제 개인 채널이 뜰 거예요. 자, 와서 좋은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 어떤 게 나와있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그죠? 자, 근데 지금 이때 51,000원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봅시다. 황산납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때 미리 말씀드릴게요. 비상장 업체의 지분을 보유한 업체가 오릅니다. 주식수를 분명히 끝까지 늘리지 말고 큰 변동성에서는 현금화시키고 30%에 대한 현금을 반드시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다. 이게 언제냐면 작년 9월이에요. 아셨죠? 자, 가장 중요한 건 황산납입니다. 자, 주목하세요. 자, 이때 제가 황산납을 일러드렸죠. 결국은 이때 9월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황산납 관련주만 3배 올랐다고요.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비상장 업체예요. 인터넷 검색해서 나오는 업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분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일단 이거는 인생의 선배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똑같은 흐름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후반 영상에서 계속 일러드릴 건데 자, PC포소스 황산납 업체 한 곳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지금의 손실을 최대한 수익권으로 바꿀 수 있는 데까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신성 일렉트로닉의 상장을 이끌어냈을 때 전량 밀어붙일 수 있어야 돼요. 자, 0104822-870입니다. 자, 상단에 있는 제 개인 폰이고요. 자, 이쪽으로 신성 황산납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근거 없는 유튜버의 영상들이 있고 금전을 요구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 그런 부분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제가 이 건전한 시장을 만들고자 작년 7월 16일부터 지금 영상을 찍고 공부를 시켜드리는 어떠한 채널을 만들고 개인 채널을 운영 중에 있는데 저 혼자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게 쉽지가 않네요. 건전한 운동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010-4822-870 이따 제가 채널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꼴배기 싫은 애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작년 7월부터 여러분들께 금융권 세미나 다니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고 주기적인 모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자, 결국은 황산업 관련주는 과거와 똑같이 오를 거다. 그죠? 자, 반드시 여러분들 신성 황산납이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당신은 이때에 대해서 맞췄다는 건 이해하겠다. 이때에 대한 부분과 이때에 대한 부분 영상은 왜 한번 후회해 주시고 이때는 왜 말 안 해주세요? 그러면 자 봅시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이 이석배 교수가 등장하지 않는 거. 이 사람이 등장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찾아낼 수 있는 안전마진 큰 시장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영상을 같이 보시죠. 자, 제가 항상 이 영상을 찍을 때마다 앞부분에 시간을 표기하는데 이 종목 41,150원일 때 왜 사야 되는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제2의 신성 델타 테크, 제3의 신성 델타 테크 급등주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 도와드릴게요. 앞으로 다 도와드릴 건데 자 봅시다.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않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9시 50분 오늘 좀 지나고 있습니다. 1월 1일이죠. 이때 제가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새해 선물을 주네요 라고 하는데 중요한 부분만 볼게요. 자 보게 되면 뭐라고 하죠?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이에요. 신성 델타 테크는요. 자 봅시다. 를 비롯해서 2차전지 모든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그렇죠? 근데 움직이지 못했던 애들이죠. 자 근데 오늘은 조금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때 왜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감으로요? 감으로? 아니요. 몇 거리를 이내 이석배에서 등장시키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정말 합리적인 근거인데 여러분들 세력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시장을 먼저 봐요. 항상.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산업은요. 반도체 산업, 2차 전지, 바이오 산업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가. 세 번째 업종을 보거든요.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배터리 통,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전기차가 못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배터리 통에 대한 규모를 늘려야 된다요. 예, 말하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자, 봅시다. 자,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게 바로 큰 판에서 세력들 머리 위에서 노는 방법이에요. 언제부터 움직이죠? 1월 1일 날부터 영상을 찍었죠. 엔캠이라는 종목도 제가 1월 1일부터 영상을 찍었어요. 전의 얘기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따지면 피를 잘 돌게 해줘야 되는 전해익을 다룹니다. 자, 똑같은 부분. 이게 바로 판을 읽는 기술이란 거예요. 이 부분을 모르잖아요? 절대 여러분들은 급등주를 다룰 때 저점에 살 수가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세력들도요, 이석배 교수 등장시키면 돼요. 김현태 박사 미국으로 보내면 돼요. 초청받는 게 아니니까. 그죠? 기사? 내면 돼요. 돈 좀 주고. 그죠?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해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큰 판을 아는 전략. 자, 여러분들 그들 머리 위에서 노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따가 채널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자,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분들, 자, 신성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만, 자, 중요한 부분을 하나 더 봅시다. 자, 이 부분입니다. 급락이 일어났을 때도 여러분들께 도와드렸어요. 공부방에서. 자, 봅시다.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주가의 훼손이 좀 일어났죠.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하면 여러분들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때도 뭡니까? 이 급락을 이용하면 어떻게 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때 당시에 돌아간다고 하면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어떤 논리가 있었죠? CCS에 대한 하한가. 그죠?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공부방을 통해서 일러드렸죠. 자, 봅시다. CCS.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잖아요. 하한가. 그죠? 1월 30일. 아, 얘도 초전도체. 권영환 교수. 이때부터 이제는 접근해야 되겠구나. 왜 그럴까요? 3월 4일에 미국 물리학회로 향하고 있구나. 과거에 LK구구 잔여물을 떨궈버리고 새롭게 피시포소스라는 부분을 가지고 가는구나. 새 판이 열리는구나. 그럼 세력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나는 배터리통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전기차
이것 때문에 투자를 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하고 있네. 그래, 즐겨보자 이거야. 상단만 보는 거죠. 중간중간 있는 이런 변수들에 대한 부분만 체크를 하고요. 이게 바로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자, 여러분들 뭐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 또는 그런데 해보니까 좋든가요? 수익이 나든가요? 아니죠? 자, 010-482-8706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그들 머리 위에서 노는 투자 전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성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채널 잠깐 소개시켜 드릴 텐데,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신성 델타 테크도 다루긴 합니다만 시장의 원리에 대한 사이클, 이런 부분들, 이런 바이오 종목들도 오를 수 있는 영업 환경이 있구나, 그죠? 이런 부분들, 오늘은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이런 걸 타져야 되구나, 큰 판을 보는 전략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방입니다. 자, 뭐 미리부터 말씀 아까 드렸던 것처럼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 유튜버들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해서 제가 7월 16일 작년부터 이건 아니다 싶다. 이건 아니다 싶다. 시장에 기울어진 운동장 그리고 부조리 현상을 바로잡을 수는 없을까? 시장을 보는 눈을 길러드리면서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그런 주식시장을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공부합시다. 그들 머리 위에서 노는 전략.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성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큰 판을 보는 전략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 다시 한 번 더. 이때 여러분들께, 자, 그리고 이 18만 원에 걷어내보자라는 영상을 한번 찍습니다. 볼게요. 자, 이게 거래 정지가 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긴급 거래 정지가 되려면 이 가격, 이 시간을 보면서 대응하세요. 그들의 생각을 읽어내세요.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공모방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영상이 올라가는 시간들이 꽤나 오래 걸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자, 봅시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와 있어요. 자, 이제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공부방이라는 부분에 스마트폰이 아닌 인생의 선배님들도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올해 53입니다만 윤석열 씨가 2살 깎아줘서 인생의 선배님들은 사실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 돈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이제 돈을 지불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될까요?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더니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는 건 어떠냐. 자,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에 대한 부분은 하지 마시고 시장을 공부해 봅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영상을 찍었던 그죠, 12월 28일 그때 41,000원에 매수해보자, 매도는 라운드 피겨 7만원, 7만원에 한번 끊자, LK99에 잔여물이 있을 수 있다. 매수 사유는 뭐예요? 영상에서처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가는 배터리가 없다, 배터리통에 대한 이슈 및 과거 초전도체 관련 부분 테마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올려드렸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석배 교수 등장시키죠. 이게 세력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그냥 오르는, 그냥 급락하는 종목은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자, 다시 이석배 교수 등장시키고 CC에서 상한가 칠 때 이날 1월 30일 신성델타테크 7만 원에 한번 다시 매수하시죠. LK99와는 다른 쪽이네요. CC에서 상한가로 인한 매도, 과거 지분법 이익으로 인한 시나리오 적용, 임원진 매도와 동일하네요. 과거처럼 도와드렸어요. 자, 하나, 둘, 차 찾을 수 있었죠. 이제 즐기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과정에 제가 이제 올 때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는 한번 정리하는 그림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맞아요, 황산납이라는 걸 좀 주목해 봅시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보세요. 아직 안 움직였습니다. 황산납은 진여부 나온 다음부터 움직일 거니까 2월 21일 신성델타테크 매도가 18만원, 거래 정지 되지 않을 거다, 회피자금 이슈로 과거 패턴과 동일, 절대 매도하세요, 절대 매도하세요, 이렇게 올려드렸죠. 결국 뭡니까?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이들의 의도는 항상 정해져 있는 방향성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사실 이 부분에 있었죠. 단발적인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는 2월 언제죠? 이날이죠. 2월 27일이죠. 이때도 여러분들께 했던 말은 뭡니까? 요 부분에서 정확한 타점은 모르겠습니다만 뭐라고 했습니까? 예, 신성델타테크, 신성 ST 종가 매수해 보세요. 경고 종목 해제가 되는데 과거 패턴으로 인한 이벤트 3거래일 이내에 한번 긍정의 이슈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말을 했는데, 그죠? 이 부분 다 도와드렸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들 머리 위에서 노는 전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때 영상을 찍은 거 그걸 보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공부방에서 전부 다 다루도록 할게요. 신성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유튜버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자,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은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 수 있고요. 조금 더 있다가 제가 후반 영상에서는 시장을 보는 눈 그걸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십시오. 3월 18일 마지막으로 쫑가 베팅 합시다. 쫑가. 자, CCS 주가 훼손. 그죠? 그리고 네, 맞아요. 대차 상환 물량, 상환 금요 22만 주 수급, 이탈. 이게 거래량 기준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래량 판단하고 오늘 오후 2시 55분에 보내드렸어요. 그죠? 자, 내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에 대한 영상을 봅시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 이때 영상인데요. 자, 봅시다. 장 교수입니다. 자, 지금 새벽이 3시 25분입니다. 신성델타테크 3월 17일 일요일 날. 그쵸? 미리 영상을 찍어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문자를 해드렸죠. 자, 신성 공부라고 해서 보내십시오. 그리고 황산나비라고 보내주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새벽부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미리부터 이 종목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좀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찍으면서 문자를 보내드렸었는데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창구를 보세요. JP모건 11만 주 매도, 모건 서울 그리고 15만 주 매수, JP모건 다시. 자,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수급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어떤 거냐면 여기는 깨지 않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통정매매했다는 거죠. 이 뜻은 뭐냐면 변동성을 확대하는 구간대에 진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월요일 날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월요일 날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못 느끼세요? 오늘 이거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 최종적인 부분을 미리미리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이때 새벽부터 여러분들께 도와드렸어요. 이 황산납 이야기도 해드렸고요. 그쵸? 자, 결국은 얘네들은 이 가격을 28만 주 다시 과거로 들어갑시다. 동시효과에 거래됐죠. 근데 이날 거래량이 얼마죠? 맞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81만 9천 주가 거래가 되었는데 자 81만 주가 거래가 되었는데 23만 3천 주 그죠? 이게 바로 동시효과에 거래됐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창구를 보세요. JP모건 11만 주 매도, 모건 서울 그리고 15만 주 매수, JP모건 다시. 자, 이렇게 봅시다. 이걸 보게 되면 어떤 느낌 드세요? 이거 동시효과에 의도적으로 그들이 통정매매했다는 거죠. 이 뜻은 뭐냐면 변동성을 확대하는 구간대에 진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월요일 날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이 구간을 지켜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근거 있는 이야기를 중시 여기죠. 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아직 매도 문자 안 나갔어요. 근데 매도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손실폭에 대한 부분을 축소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올 이날을 이용해서 이 손실 부분을 축소하거나 수익을 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전량을 여기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18만 4천 원이 갔을 때 30만 원, 40만 원에 대한 평가 금액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과거 이론을 그대로 등재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 그런데 속지 마시고요.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 혼자 이런 시장의 불합리한 시장을 다 바꿔갈 수는 없겠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저는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노는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이 재료는 장중에 나온 게 아니죠. 장 끝나서 나왔죠. 분명 내일 고봉에 한번 팔아야 돼요. 그때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공부합시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신성 공부라고 해서 보내시고 황산납이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공부방에서 다 다룰게요.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사회의 부조리 현상들이 많이는 일어난다고 해서 자, 펀드맨 생활을 3년 전에 제가 은퇴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작년 7월 16일부터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근거 없이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에코프로머티, LS머티 이렇게 해서 제가 금융권 세미나를 다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에코프로머티, LS머티, 2차전지 관련주 우리 한번 주목해 봅시다. MSCI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손실도 발생될 수 있어요. 산업군이 안 맞아떨어지면 빠른 속도로
잘라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최근에도 보시게 되면 신성델타테크 18만 원의 매도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테마주로 인식하지 않고 제가 금융권 세미나 다녔더니 이거 혹시 이석배 교수 등장하는 거 알았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아니요. 배터리 통에 대한 규모를 넓혀야 되는데 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엔캠도 역시나. 그죠? 알테오젠. 뭐죠? HLB. 뭐죠? 바이오죠. 최근에 금리 동결. 제롬 파월의 금리 동결 사건이 바이오 종목들의 힘을 실어주고 있잖아요. 왜요? 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하게 되면 바이오 기업들은 부채가 많아요. 이게 바로 교육 자료로 제가 항상 공모방에서 소개시켜 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바이오 종목들은 급등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긴다. 자, 보세요. 이런 작은 불을 툭 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도화선이 돼서 큰 불을 만들 수 있는 건 뭐죠? 신호죠. 환경이 돼 있어야 되겠죠. 불이 타오르려면 최소한의 마른 볏짚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장의 논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도 제가 음명을 이렇게 삭제해서 보내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이걸 받게 되면 6개의 증권사가 집중적으로 매집했던 이유는 있겠죠. 그냥 사버립니다. 아니요. 그 타이밍은 시장이 부여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공부방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자, 결국은 제주반도체라는 것도 AI.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큰 판을 보는 전략을 구사하더라도 현대차, 그럼 SK 하이닉스, 저 PBR 관련주 일본에서 촉발한 거죠. 그죠? 제주반도체 누워있는 종목도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수급?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수급은 누가 만든다? 시장과 산업 업종이 만든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보세요. 제주반도체도 누워있는 이 종목을 반도체 관련주 오를 때 못 올랐던 종목을 이렇게 이끄는 건 뭐죠? AI 시대의 변환. 그죠? 이 종목은 과거에 사물인터넷 관련주였고요. 제가 이제 금융권 쌤에 나갈 때도 저전력 반도체, 그다음 저용량 반도체. 결국은 AI 시장을 만나서 지금 최근에 변압기 관련주, 전선 관련주 이런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잖아요. 잠자는 사자도 일끌게 내는 거는 AI 산업군이라는 거예요. 봐봐요. 정산업체가 못 움직였었는데 재룡전기라는 종목이 이렇게 오르죠. 자, LS라는 이 무거운 종목도 이렇게 끌어올리죠. 그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전선회사 중에 자, 다 올라요. AI 산업군을 많으면 누워있던 애들도 쭉쭉 끌어올려 버리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현대일렉트로닉. 그죠? 이게 시장이구나. 산업군이구나. 이런 걸 좀 큰 판을 보는 전략을 여러분들께 심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공부방을 운영 중에 있는 겁니다.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은 큰 판에서 노는 전략. 저점에 맞죠? 그리고 나선 즐기는 거죠. 그렇네. 배터리 선수는 이렇게 해서 큰 판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큰 판을 보는 전략을 한번 여러분들 눈 깨워서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되면 여러분들 분명히 스스로 고기를 찾고 급등주는 이렇게 다뤄야 되는구나. 시장의 판이 이렇게 바뀌고 있네. 그러면 사이클이 변동되고 그럼 바이오 종목들이 좋다며 그냥 좋다며가 아니에요. 술 먹으면서 누구한테 듣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제롬 파월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지. 금리를 인하하든가 동결이 되면 된다고 했지. 바이오 종목은 부채가 많다고 했지. 그렇구나. 동결했구나. 사야 되는구나. 그래. 그러면 뭐가 있지? HLB. 그래. 안 오는 게 뭐가 있을까? 레고캠 바이오.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죠? 그럼 또 알테오젠? 똑같은 사실이지만 시장에 힘을 넣어주는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시장의 패션을 읽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공 투자할 때는 큰 판을 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는 신성 델타들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성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황산납이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되지만 이 황산납 관련주는 손실을 축소하는 절차 여기까지만 가는 거고요. 큰 판을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탑다운 방식입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자. 시장은요. 제롬 파월의 이입, 산업은요. 뭐죠? 반도체 산업, 바이오 산업, 2차 전지 산업.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산업군이 움직이는 right now 지금 투자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종은요. 2차 전지만 따지더라도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배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양극재 업체 다 안 좋아요. 그러나 엔캠과 얘가 좋을 수 있는 거는 하나죠. 배터리 통과 그리고 엔캠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전에 피를 잘 돌아야 충전과 방전이 잘 되고 배터리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똑같은 시점. 이게 바로 여러분들 선수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공부방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제가 세미나가 하나 예정되어 있는데 자, 여의도 세미나 시장을 읽는 방법, 산업을 이해하자. 항상
제가 이런 말씀 하잖아요. 엔캠 신성델타테크의 후속주, 에코프로머티 전액 신성델타테크의 후속주예요. 주식타자 안 교수, 제가 이제 발표를 하고요. 연기금 투자자 그리고 보험 우정국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참석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뒤에 소강당을 열어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디스플레이 화면 틀어드리면 제가 여러분들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큰 판을 읽는 기술 반드시 배우시고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소통하고 주기적으로 우리 만남 이어가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연말에는 다만 10,000원이라도 불이웃을 돕는 그런 우리 자세를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반드시 여러분들 신성델타테크 찾아내는 방법도 있죠. 세 번째의 중요한 핵심 이 부분도 다룰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주위에 계신 분들도 참석을 원한다라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위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의 폰으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수요 주사를 전화번호 회산 하나하나당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 비좁긴 하지만 소강당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신성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될 것 같네요. 세미나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영상을 찍었고 잘 되길 희망하고요. 그러면 공부방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뭐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에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맨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